만나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맛도 맛보 즐거운 달기 맛을 보고 맛을 아는 키보드로 들어가세요. 잠깐만. 해봐.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그 멜로디 약간 위로 해주는 거 해주고. 그러니까 요즘스럽게. 그러니까 얘네 20 초반 애들은 우란 씨가 노래 모르는 것 같아. 모르죠. 얘는 지금 머리가 좀 닭표간장인데. 닭표간장 해야 되나? 닭표간장 그런 건 모르지. 모르죠. 태어나기도 전인데. 닭표간장이요? 샘표간장 아닌가? 닭이 온다. 새우깡 이런 거 아니야?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 아이손 어른손 뭐 이렇게 광고에서 계속 나왔던 노래들은 아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옛날 노래도 요즘에 근데 다시 하고 그러잖아. 그때 막 히트치고 광고가 없어진 노래들은 니네는 모른다는 거지. 짧으니까 맛배기. 어? 이 노래들은요 지금 그저 흘러가는 G.O.D, S.E.S, 핑클, 성모, 건모 다 걔들 방송 나간 거 앞에 나봐야 이 노래 나간 거 반도 안 나갑니다. 마치 꽃의 털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롯데덤처럼 향기롭게 웃어요. 몹시도 귀여운 이 음악들. 그렇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 불과 15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바로 그 노래. 한 번 듣는 순간 기억이 아무새겨지며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입속에서 흥얼거리게 만들었던 그 노래. 바로 CM송이다.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애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상업주의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탈선하고 말았지만은 그래도 송창식만은 지켜줄 줄 알았어요. 창식이도 무너지더라고요. 송창식도 어느 날 무너져 버렸어요. 엄마 아빠도 함께 together together 온 가족이 함께 together 1950년대 말 라디오 광고와 함께 탄생되었던 CM송은 흑백 TV의 보급과 함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소비 제품의 대량 생산과 함께 상품 간 이미지 차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CM송이 환영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TV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 별다른 광고 표현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CM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당시 TV 광고를 주름잡으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추억의 CM송들. 삼,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 노래자락 한 구절 어렵지 않게 끌어낼 수 있다. 상품의 컨텐츠를 전달하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굉장히 친화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 운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M송은 어떤 음악보다도 잘 기억하는 겁니다. 12시에 만나요 보라보콜 입에부터 익숙하게 부르는 동안 부지불식간에 상품에 대한 경계심은 무너졌다. 최고의 간식거리였던 과자와 사탕 등에서 각종 주류에 이르기까지
광고성 그 노래들은 어느새 TV 밖으로 뛰쳐나와 놀이음악으로 또 응원가로 불리워졌다. 꽃기로 맛을 낼 땐 다표간장 웃긴다고 꽃기로.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CM송이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 때 아닌 청소년 문제 시비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유행가 못지않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CM송. 당시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이들 노래 뒤에는 바로 이 사람이 있다. 올해로 데뷔 35년 차의 가수 김도향. 하지만 그의 이름 석자가 세상에 알려지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건 다름 아닌 CM송이었다. 그가 지금껏 작곡해 공표한 CM송은 무려 3,000여 곡. 아름다운 아가씨, 그거는 거의 지금 한 30년 가까이 사용하는 음악들이죠. 또 그런 그 스크럽과 같이 입이 꼬였네, 그거는 한 25, 6년. 동원 양반기 이런 것들 굉장히 오래 쓰더라고요. 우리 집 화장지 뽀삐 뭐 이런 거. 이렇게 발표하는 곡들마다 히트를 기록하다 보니 광고주들은 문턱이 닳도록 그의 집을 드나들었다. 한창 주가를 올리던 시절에는 하루에 무려 50곡의 서로 다른 CM송을 작곡한 적도 있다고 하니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던 것이다. 광고주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가수나 작곡가가 경쟁사의 제품을 동시에 부르고 만드는가 하면 그대로 사장될 뻔했던 노래가 경쟁사의 CM송으로 채택돼 대히트를 기록하는 일도 있었다. 이게 월드콘이에요. 설명 필요 없고 직접 맛을 봐요. 모두가 뭐니 해도 롯데 월드콘 하던 생각나죠. 엄청 히트쳤죠. CM송의 대북격에 김도향이 있었다면 CM송이 배출해낸 대표적인 스타로는 윤석화를 빼놓을 수 없다. CM송 가수로서 그녀의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광고주들의 어쩔 수 없는 유혹으로 경쟁 제품의 CM송을 동시에 불렀던 것도 바로 그녀였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사만코는 같은 경쟁 제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른 제 후배가 이제 부르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광고주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제가 이제 불러게 됐는데 주고 싶은 사 많고 먹고 싶은 사 많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 제품인 제품하고 이제 같은 가수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주고 싶은 싸 많고 먹고 싶은 싸 많고 좋은 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창법의 두 노래 같은 가수가 부른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짐작하기 어려웠다. 당시 얼굴 없는 가수 윤석화가 부른 CM송은 무려 600여 곡. 그녀의 목소리엔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 CM송이 잘 맞는 목소리예요. CM송이 아주 왜냐하면 CM송이라는 게 분명하지 않고 매고 없고 이러면 잘 안 되거든요. 그 광고주들이 늘 원하는 게 힘 있고 밝고 꾀꼬리 같고 옥붓을 굴러가듯 이런 목소리를 아주 다들 원하니까. 이 노래의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광고주가 무엇을 또 가장 원하는가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 썼던 것뿐이에요. 광고주가 원하는 당대 최고의 목소리 윤석화. 히트 CM송 제조기 김도향. 여기에 감성적 멜로디로 CM송의 살아온 바람을 몰고 온 윤형주. 이들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 광고 음악계의 길이 남을 명곡을 탄생시켰다. 이건 너무 높고 한 키만 더 올리자. 여기서 내리는 게 낫잖아. 너무 올린 것 같은데 지금. 한 키 내리자 그럼. 오란 씨를 많이 먹은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광고의 노래는 좋아했는데 저는 저 칠성사이다 아니면 우리 또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한타가 나오면서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제일 그래도 젊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광고 노래가 그건 거 아니야? 브라보콘, 오란 씨.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오란씨 아름다운 말들이여 사랑스러운 눈동자요.
실컷 보고 들어왔던 CM송과는 확실히 다른 멜로디와 가사. 이 음료의 CM송은 한마디로 사로웠다. 사로움은 곧 도전을 뜻하는 법. 그 탄생 과정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법했다. 네, 회사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대였었죠. 왜냐하면 여러 번 브랜드를 외쳐도 팔리지 않는데 브랜드 끝에 한번 외쳐서 어떻게 그게 팔리겠느냐,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겠느냐. 이미 사이다가 시장을 탄탄하게 장악하고 있었고 콜라 등의 새로운 탄산음료가 경쟁 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발 주자였던 이 음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선택이 필요했다. 그들은 18세 전후의 소녀층을 타겟으로 삼았고 소녀층에게 전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감성적 멜로디와 가사를 CM송에 담아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전략은 적중했다. 사실 했는데 사실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우리 팀들 가슴이 두근두근 했죠. 나는 또 특히 또 이게 그래 놓고 제가 이제 회사를 한 3일 안 나갔습니다. 3일 안 나가고 난 다음에 회사에다 전화를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상당히 매출이 슬슬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너무 좋아서 이제 목에 좀 힘 좀 주고 우리 팀들 같이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갔죠. 회사 들어가서 이제 상황을 이제 보니까 나름대로 그 공장에 아니면 그 창고에 이렇게 쌓여져 있던 오란시들이 계속 이제 실어 나가는 거 보고 그때 이제 우리가 막 환호성을 질렀죠. 그리고 그해 이 음료의 광고는 각종 광고 대상을 휩쓰는 영예까지 안았다. 젊음의 갈증을 푼다. 잘 만든 CM송 하나 10스타 부럽지 않다고 했던가. CM송이 광고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당시 CM송의 히트는 곧바로 매출과 이어졌고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엄청난 위력을 지녔었다. 이 아이스크림이 바로 그런 경우. 70년대 중반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그룹 확장을 추진했던 이 회사는 자금 부족으로 당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했었다. 이런 회사를 위기에서 탈출시킬 구원투수로 지목된 것이 바로 새로운 아이스크림. 그리고 아이스크림의 성공 전략으로 가장 절실했던 것이 CM송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이 아이스크림의 CM송을 작곡하고 직접 부른 강근식은 이런 회사의 절박함과는 달리 사실 얼떨결에 아이스크림의 CM송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브라보콘을 찍는 감독이 또 동창이었었어요. 근데 이 감독님이 그거 아예 그냥 직접 한번 불러라. 그래서 통기타 하나 들고 그냥 고민 안 하고 막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부른 거가 됐습니다. 당시 즉석에서 부른 서너 가지의 시안 중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M송. 그런데 노래 속에 등장하는 12시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그게 12시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 브라보콘이 제일 많이 팔리는 시간대를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오후 1시랍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오후 1시에 제일 많이 팔리는데 이걸 갖고서 어떻게 컨셉을 잘 만들어서 그 광고 효과를 좀 높이자 그렇게 아마 회의가 됐던가 보죠. 근데 1시라는 것보다는 12시라는 게 훨씬 더 기억되기가 좀 쉬울 것 같고 그래서 12시로 그걸 1시간을 땡겨서 CM송의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당시 한 개 50원 하던 이 아이스크림은 CM송이 시작된 그 한 해에만 무려 20억 원어치를 팔았다. 브라보콘의 전체적인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파는 전체 아이스크림의 매출의 약 한 21% 정도까지 차지하는 큰 매출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보콘이 혜태를 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2시 브라보콘, 혜태 이 모든 것들을 그 곡 하나에 다 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보콘이 아직도 상품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이나 되는 역사를 쌓은 것은 바로 전적으로 잘 만들어진 CM송의 덕입니다. 그런가 하면 CM송으로 인해 낭패를 본 경우도 있다. 지금은 기억에서조차 사라져 낯선 이름이 되어버린 한상전자. 하지만 한때 한상전자는 밥통 CM으로 대한민국 주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었다.
그 이불 속에 안 묻어두면 시간밥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가사 내용이 아직도 하루에 밥을 3번씩 지으시나요? 한 번이면 되는데 오늘 당장 구하세요. 한상전자자 언제나 따뜻한 밥 한상전자자 이랬거든. 그러니까 일단 이게 어떤 CM송 타고 나니까 유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밥통 없는 집은 좀 뭐라 그럴까 좀 뒤떨어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버렸어. CM송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아내들은 밥통으로 남편의 애정지수를 탓했고 남편들은 아내가 밥통에서 꺼내주는 따뜻한 밥 한 공기로 그날의 시름을 잊었다. 밥통은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 일단 광고를 타고 나니까 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물건 주문은 오는데 각 대리점에서 이제는 생산 공장에 창고에 물건 들어가면은 전부 차를 대놓고 서 있어요. 서로 뺏어 가려고. 그 큰 그 가방 속에 자루 속에 돈을 넣어가지고 올 정도로 굉장했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한꺼번에 소위 대박이 나자 정신없이 벌어들인 돈을 주체하지 못한 회사 경영진은 그 돈을 엉뚱한 곳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결국 몇 년 후 부도를 맞으면서 한상전자라는 이름은 영원히 사라졌다. 오란 씨가 옛날엔 되게 서정적으로 불렀단 말이야. 예. 너는 완전 요즘 스타일로 요즘 젊은 애들이 들었을 때 야 오란 씨란 노래가 저렇게 좋았어? 이 느낌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딱 들을 때 자 해보자. 예. 하늘에서 별을 따라 하늘에서 달을 따라 누구나 담아드려요. Oh yeah. 아름다운 날들이야 사랑스러운 눈동자야. 40여 년 전에 처음 만들어졌다는 간장 CM송. 몇 세대를 훌쩍 넘긴 지금 이 CM송은 첨단 디지털 기기의 상징이라는 휴대폰의 통화 연결음으로 다시 태어났다. 어쩌면 그 시절의 CM송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CM송을 통해 흘러나오던 상품은 이미 상품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넘어섰는지도 모른다. 그 회사가 망했는데 그 그림이나 뭐 이런 거 제품들은 다 생각 안 나는데 노래는 모두 생각해요. 그게 바로 CM송의 힘이에요. 어떤 장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면 그거는 음악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령층을 떠나서 누구나 다 금방 이해하고 금방 받아들이고 금방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노래 만든다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은 신비롭다. 우리가 추억하는 지난 시간 어딘가에서 항상 들려오는 멜로디. 추억은 느린 속도로 재생되지만 음악은 재생된 추억을 조화롭게 하고 우리를 웃음짓게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CM송이 지니는 힘이다.